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에서 금팔찌 직거래를 유도해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 30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인 금팔찌를 팔러 나왔던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골목길.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차량 앞쪽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운동 중이던 신고자가 도로에 출혈이 심한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이 남성은 앞서 천안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금팔찌를 중고로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수백 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한 50대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차를 조수석에 타가지고 좀 이동해서 범행을 한 거예요.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들어대니까 피해자가 도망가고. 50대 남성은 30돈짜리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났고 인근 자택에 숨어있다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아산과 대전에서도 각각 식당 주인과 종업원,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알려진 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올 추석에는 2차 접종까지 끝낸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게 됐죠.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 행렬이 시작됐고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사실상 귀성이 시작된 오늘 오후 대전역에도 귀성 인파가 몰렸습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 옆에는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명절 선물 꾸러미도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기 만나러 가고 있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귀성 귀경 인파에 대비해 기차역은 하루 4번, 열차는 조차장에 들어올 때마다 소독하고 119 구급대도 전진 배치했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연락을 받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전들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정육점과 야채가게, 떡집 앞에도 두 손을 무겁게 채운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인들은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진 데다 최근 지급된 재난지원금 덕분에 올 추석은 그나마 숨이 트입니다. 일단 재난지원금도 나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장 보러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활기차지고 또 매출에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추석을 계기로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설에는 마스크를 벗고 새해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에서 택배회사와 가족 모임 등 새로운 소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추가되면서 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택배회사 직원 확진 이후 동료와 가족이 줄줄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명이 됐고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도 새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가족 간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에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틀 연속 비수도권 최다 확진자를 기록 중인 충남에서는 당진의 실내 체육시설과 아산의 기업체 등 기존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67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생겨나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성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융합한 창업이나 아예 창업이 목표인 연구팀이 만들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탄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형을 촬영한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해 로봇이 사람마다 다른 근골격에 맞춰 마사지를 해줍니다. 각종 맞춤형 로봇을 개발 중인 이 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했습니다. 마사지 로봇 등의 개발을 통해서 납품도 하게 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애트리에서 제공해 주셔서 역시 연구원으로부터 유전자 증폭용 칩 기술과 자본금을 출자받아 설립된 연구소 기업도 성장을 거듭하며 최근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첫 연구소 기업이 나온 건 원자력 연구원이 회사를 만든 지난 2006년. 15년 만에 1,200개 넘게 생겨났고 현재 99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이 9,500억 원가량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직원도 5천여 명으로 15배 급증해 기술 창업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3개를 배출한 한 연구원은 출자만으로 수익 152억 원을 올렸습니다. 상장하기도 전에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인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려는 차별화한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대형 기술을 가지고 1인이 아닌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창업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R&D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창업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활짝 열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업을 키우고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통해 대덕특구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비 때문에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제14호 태풍 찬투가 빠져나가면서 연휴 첫날인 내일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는 21일 추석 당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과의 보름달이 대전을 기준으로 오후 6시 57분에 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전 문화방송과 한화그룹이 지역사회 각 분야의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1 한빛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부문은 대전 YWCA 유덕순 사무총장, 과학기술부문 한남대 이진호 교수, 문화체육부문 윤미옥 대전체조협회장, 문화예술부문 성낙원 대전영화인협회장, 지역경제발전부문 김병순 나노하이테크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됐으며 특별상에는 한국인 최초로 교양청 교의직에 임명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대전 MBC 창사 57주년을 맞아 다음 달 22일 대전 MBC 공개홀에서 열리며 TV를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까지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시군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 분담 요구를 받아온 충남도가 15개 모든 시군이 자체 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내에서는 논산시를 시작으로 청양, 공주, 금산 등에 이어 아산시와 예산군도 시민 전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철안시와 당진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금 확대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닷새간 대전 현충원과 대전 추모공원 봉안당 방문이 통제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추석 연휴 참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통제를 결정했다며 기일이나 사무제, 49제에 한해 예약 방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경찰대가 오늘 경찰의 대테러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국제 대테러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대테러 연구센터는 자문위원과 연구원으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과 경찰관으로 꾸린 워킹 스터디 그룹으로 편성했으며 테러 동향과 테러 수단, 테러 전술 등 6개 분야 관련 연구를 하게 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